자, 이번 영상에서는 베린볼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베린볼로가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로는 이제 다리 훅을 걸어가지고 상대방 백까지 가는 요 과정,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베린볼로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베린볼로는 가드 패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드 패스는 내가 상대방이 가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다리를 넘어서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운트나 사이드나 백을 향해서. 근데 베린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의 다리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백이나 마운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가드 패스는 이 사람 발등, 무릎 라인 이렇게 거리마다 있는 이 사람의 다리로 된 구조물을 내가 치우고서는 가까이 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가드 패스에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건데, 베린볼로는 후진으로 상대방의 발등, 무릎 라인을 지나가지고 상대방한테 가는. 그래서 후진으로 하는 가드 패스라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가드밖에 못하는 사람이고 베린볼로로 백만 잡는 사람인데 나는 가드 패스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후진으로 가드 패스 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워서. 근데 그게 이제 탑에서 접근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뒤로 돌아서 상대방을 가드 패스하러 가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로 나를 막으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발 등이나 무릎에 걸려도 내가 상대방한테 갈 수 없는데, 내가 뒤로 돌아가지고 상대방한테 가까이 가면은 이제 가드 패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델라이바 발로 상대방이 넘어진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쪽 발바닥이 향하는 방향에서 내가 비켜주고, 그 다음에 이쪽 무릎이 향하는 방향에서 내가 또 비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가까이 간 다음에 그럼 발 라인 벗어났고 무릎 라인 벗어났고 상대방 골반 쪽 라인까지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가드 패스에서 마운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바로 마운트로 올라가는 거를 보통 상대방들이 별로 순순히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허리를 좀 든다던가 내가 마운트로 바로 못 올라오게 만들었을 때 내가 등 뒤로 넘어가서 백으로 가는 상황. 그래서 베린볼로를 이제 후진으로 가는 가드 패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상대방한테 가드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백을 잡게 되는데, 백을 잡을 때 상대방 등을 윗등, 아랫등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하게 되면, 베린볼로는 아랫등, 골반이랑 골반이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완벽한 백 컨트롤까지 따라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냥 바로 C벨트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리 훅을 넣는 방식으로 상체에서 윗등에서 아랫등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상대방을 완벽한 백을 잡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베린볼로는 아랫등, 골반 연결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윗등까지 밑에서 위로 상대방을 잡아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베린볼로는 후진으로 가는 가드 패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상대방 골반에서부터 윗등까지 잡으러 갈 때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골반 연결일 때 이제 훅이 하나 걸려 있는 상태, 이 백훅 하나에서부터 완벽한 이제 백 컨트롤까지 가야 되는데, 요 백훅이 하나 있는 상황이 이제 베린볼로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공방의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백훅이 하나가 걸렸다는 거는 암드래그나 뭐 기무라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나한테 갈 수가 있고, 서로 5대5로 물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기무라도 이렇게 바깥쪽에서 서로 이렇게 물려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꺾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꺾을 수도 있고, 사실 반반이 모양. 베린볼로에서 첫 번째 훅은 사실 이렇게 둘이 아까 전에 팔로 만든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등 뒤로 가면 이게 내 백훅이지만 이 사람이 내 등 뒤로 오면은 이게 이 사람 백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백에서, 베린볼로에서 이제 완벽한 백테이크를 가기 전에 이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뭐 가까이 붙인 사람이 뭐 유리해지겠고 이런 게 좀 달라지겠지만, 누운 상태에서 포인트는 뭐냐? 누워보세요. 누운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서 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누가 누구 다리를 끌고 내려가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2대1을 만들어 가지고 내 다리 2개가 상대방 다리 하나를 내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끌려 내려가면서 등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 모양을 봤을 때 힘을 잘 받는 다리 위치는 정강이가 상대방 무릎 뒤에 이렇게 수직으로 걸치는 위치. 지금 이제 제 상대방이 더 좋은 다리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한 다리로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더 불리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다리 모양을 만들면 2대1로 투원원 상황을 만들기가 더 좋아서 이제 이쪽 발이 이 다리로 와서 두 다리가 다 나를 공격하기가 훨씬 편한 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투원원 상황은 여기서 락다운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발로 복숭아뼈를 밟아줘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힘이 이 다리 2개 대 이 다리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체중이 똑같더라도 내리는 힘이 이 사람이 지금 더 셀 수밖에 없어. 두 다리 이용하고 나는 한 다리를 이용하고 서로 밀면은 밀어봐. 내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다리 위치를 누가 좋게 잡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누구 몸이 공중에 떴느냐, 특히 누구 꼬리뼈가 공중에 떴느냐. 그래서 이렇게 꼬리뼈가 공중에 뜬 사람은 바닥이랑 지금 마찰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미 중심이 떠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리 모양은 상대방이 더 좋은데 꼬리뼈가 지금 상대방이 더 안 좋아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봐요.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다리의 위치, 내 다리가 상대방 무릎 뒤로 들어가는 위치. 두 번째로, 상대방 꼬리뼈가 나보다 높게. 그 다음에 이렇게 2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발로 상대방을 내리고 꼬리뼈를 계속 들어주면 상대방 다리가 끌려 내려가면서 나한테 등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이쪽 겨드랑이가 잡히면은 트위스터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 뒷목을 잡으면은 좀 더 백 컨트롤에 가깝게 들어가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누워보세요. 옆으로 누워봐. 아니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위치에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해를 잘 해야지 베린볼로 갈 때 나중에 이제 요걸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상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나 여기로 들어가서 끌고 내려가면서 상대방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뒤로 빠져가지고 두 번째 훅을 만들고. 그래서 요 포지션만 따로 연습해 보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설명한 포인트를 다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꼬리뼈를 내가 들어주고 다리를 내가 더 좋은 위치를 만들고 이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해봐.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꼬리뼈가 뜨지 않고 발 위치가 다시 좋아지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베린볼로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싸움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다리 모양을 바꿔서
레그 드래그나 크렘 라이드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상대방 대처에 따라서 내 다른 대처를 할 수가 있어. 다시. 그래서 이제 초반에 개념 설명은 이렇게 두 가지. 상대방 발이랑 무릎 라인을 내가 지나서 상대방의 마운트나 백까지 도달을 하는데 가드 패스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기 편하다.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제 백을 잡는 과정에서 훅이 하나 걸렸을 때 요 골반에서부터 이제 윗등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 요거에 대해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냥 누워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델라이바에서 상대방이 엉덩방아 찍은 포지션이 됐을 때 내 발등이 상대방을 잡아주는 정도 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발 지났고 무릎 지났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냥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구르고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리는 펴서 내가 이마로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숙여서 뒷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내가 붙어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이마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베린볼로 하면은 수그리고 숄더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 발에 내가 밀려나지 않는 위치까지 왔고, 여기서 그냥 내가 정면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그냥 마운트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보통은 마운트로 올라가는 걸 상대방들이 허락을 안 하고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엉덩이가 들려서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백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 제일 흔한 거는 이쪽 무릎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향하게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무릎이 걸려 있으면 내가 그대로 마운트로 올라오면은 거의 싱글레그 X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와요. 이 다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나는 발을 넘어서고 무릎을 넘어서고 상대방한테 가야 되니까 이 무릎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면으로 들어가서 마운트로 가긴 힘들어지고, 이 무릎을 내가 피해서 옆으로 구르거나 아니면 내가 무릎이나 다리를 이용해서 이쪽 프레임을 다시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피하는 거예요. 무릎 방향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마운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무릎 방향을 피하고 아까 설명했던 다리 훅을 만들어서 다시 백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델라이바에서 이 발이 나를 향하지 못하게, 이 무릎이 나를 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릎이 사실 벌어질수록 내가 이쪽으로 오는 거를 막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 다리를 안짱다리로 만들어주면은 바로 넘어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베린볼로를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은 바지 그립을 안 잡고 팔을 그냥 깊게 넣고 상대방 새끼발가락 있는 데를 내가 엉덩이로 그냥 깔고 앉아서 이렇게 약간 안짱다리 각을 강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리바이 존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바지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걸고 있다가 팔을 깊게 집어넣어서. 근데 그러는 이유가 이제 바지를 잡게 되면 뭐 쉿업 가드 같은 거 할 때 내가 따라가서 상대방 바지를 잡아서 추격하고, 이 사람 바지를 잡으면 발을 어느 방향으로 차서 빠져나가든지 내가 따라다닐 수 있는 힘이 좋은데, 그냥 다리 자체를 잡으면 무릎을 돌리는 힘을 내가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걸로는 강제로 안짱다리를 만들기 힘들지만 이걸로는 강제 안짱다리를 만드는 게 좀 더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이 무릎을 피하기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같은 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주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같이 들어가거나 이 무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마운트를 주지 않는 경우에 그때 이제 내가 굴러서 등 쪽으로 넘어가주는. 등 쪽으로 넘어가서 발을 정리하고 다시 백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베린볼로의 개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했고,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